이게 2020 학년 거죠? 사실 물리적으로 생각이 할 수 없지만 그냥 정말 질문 같긴 한데 일단 6회는 1등급 컵 자체는 93점 정도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 2등급이 87점, 3등급 79점까지, 4등급 68점까지 나왔던 거고 5단율이 제일 높았던 문제는 8번이에요. 8번 5단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0번의 오답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좀 산수를 하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20번 자체가 정말 간단한 산수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이진수 나오는 27, 30지문 있잖아요. 여기도 애들이 오래 걸렸어요. 29, 30 이 두 개의 문제가 좀 오래 걸렸어요. 이거 틀린 애들은 아예 이해 못하는 애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이해하기 싫은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도 간단하지만 산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는 문학에 대한 오답률은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비문학 이 두 개의 지문이 일단 산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분담모 자체를 거꾸로 뒤잡지 않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굳이 하나 꼽아보자면 40번 정도.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가 문학은 있었고요. 이 정도. 원매 있나요, 우리 집에? 원매는 있나요? 아무도 없죠. 원매에 대한 경우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고, 혹시 질문하는 게 있으면 해주세요. 22번 문제부터 26번 문제 22번부터 26번? 자, 문학 질문 한번 가볼까요? 2시간 안에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부터 26 자체를 보면 변해요는 굉장히 많이 노출된 작품이에요. 실제로는 윤석도라는 사람 자체는 처음 들어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하고 박인노, 그 다음 정약용, 이화, 그 다음 정찬 이 5명은 기본적으로 노출된 작품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름이 편한 거하고 이 사람 시를 해석하는 것도 다른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뒤에 있는 나도 생각보다 조금 길어요. 수비 자체가. 그 24번에 보기에 나오죠. 가와나의 작가는 사대부의 신분으로 혼란한 정부 속에서 유배를 당해 외롭고도 힘든 격리 생활을 체험하였어요. 라고 나와주죠. 그러니까 둘 다 유배지에서 연결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대부의 유배문학은 일반적으로 유배지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면서 충신연주나, 충신연주가 말 그대로 충신이 임금을 연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충신이 임금을 연모한다잖아요. 아니? 신현빈이? 예? 신현빈이 예쁘긴 하지. 넌 예쁘긴 하네. 야, 그래도 네가 해줘본 거야. 조용히 나왔잖아. 그래요? 올빼 지각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지각해요. 우국은 뭔데? 나라 걱정이죠. 나라에 대한 걱정을 그런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두고온 가족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게 됐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가난한 생활이 심해질수록 작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왜? 비참하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유배지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 자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유쾌해. 현민아.
22번. 그렇기 때문에 가위에 있는 연시조 같은 경우는 주제 자체가 되게 스펙트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보면 유배지라는 것 자체도 거의 안 보여요. 한번 견해형을 그냥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마음우선 이제 필요한 데만 좀 볼 거고. 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고 하나 잘못됐다고 하나. 이거 의도적으로 자꾸 맞춰놨죠. 내 몸의 해울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즉 내가 할 일만 똑바로 하겠다. 그 밖에 남은 일은 내가 굳이 분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수는 만약에 유배지에 있다라고 해도 나는 뭐 하는 거야? 내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나는 떳떳해. 그러니까 유배지에 와서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유배지라는 건 없으면 그냥 뭐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살 거야. 근데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수. 내일이 잘못된 줄 내가 모를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나라를 위한 일을 했다면 간신배에게 항소를 받아서 유배지 올 줄 모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배지 올 줄 알면서도 나는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상소를 올렸다는 얘기야. 이 마음이 어리석기도 이렇게 해석해야죠. 어리다는 분명히 이미 이동된 거니까. 임을 위한 탓이로다. 그럼 당연히 임은 누구야? 왕에 대하죠. 우리가 보기를 봤으니까. 왕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님이 직접 내가 문제가 있는지 떠올려봐.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아무가는 누구야? 자기를 이렇게 유배지에 보낸 간신배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세에서 얘기한 건 뭐야? 나 억울하다. 나라를 위한 마음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 삼수. 추성 진으로밖에 우러대고 있는 저 신의 문화. 그 다음 신에는 실제로 뭐가 돼? 감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은 유배지에서 울고 싶은 거는 신혜가 아니라 자기잖아. 억울하고. 자기 부끄러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의인도 들어가야죠. 자, 무악하려고 밤낮 흐르고 있는가? 임을 향한 내 뜻도 그칠 줄 모르고 흐른다. 그러면 삼수가 정확하게 뭐야? 충신연주. 아니면 연군 지정.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사수.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의도적으로 이것도 또 데리고 맞췄죠. 부모님 그리하는 뜻은 많고 많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를 울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외기러기도 결국은 부모 자체를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니까 이것도 감정이죠. 그럼 다수는 좀 생뚱맞지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오수. 부모님을 그리하는지는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거는 불효와 같다. 결국은 뭐 한다는 거야? 마지막 다시 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유배지 와서 부끄럽도 없고 부모님도 그립고 임금도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 아이는. 22번 같은 경우를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를 24번을 먼저 볼게요. 적절히 나눈 건데 그럼 기억에서 화자가 매화문의 속성을 통해 자신이 유배지에서 격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이건 자기가 드러난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누구와 있는 거야? 물과 산하고에 갇혀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유배지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외기록을 통해서 유배지에서 외롭게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부모는 가족이 맞으니까 이번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화자가 임금에 대한 충성과 어버이에 대한 효심이 결국 하나라는 발상을 통해서 충신 연주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임금은 그 뭐하고 똑같다? 임금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같이 봤잖아요. 충의 개념과 회의 개념을 지금 같이 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번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리을을 봐봐. 리을은 이 마흔옷에 나오는데 거기 그렇게 나오죠. 재산을 털어 말을 사고 말을 소와 바꾸고 소를 사람에게 빌려줘 마치 장사꾼처럼 매매했다. 그러면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계처럼 바뀌었으면 한탄하고 있다. 근데 생각해봐. 장사한다고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신분 자체가 격화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답 4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를 장사꾼에 그냥 비유만 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유해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미음. 이 입 때문에 이 몸이 누를 끼치고 이 동물들이 그르쳤으며 끝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5번처럼 그 순이가 자기의 행위를 반성하며 가난한 상황에서 느끼는 고민. 젠장 가난하니까 이렇게밖에 못 사네. 끝내 보잘것없이 돼버렸네. 이거 자기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자주. 이거 정답 4번 나오죠. 자 22번. 공통적으로 적절한 건데 설렐 만한 게 없어요. 별로. 감각적인 이미지 지향한 공간이 아름다. 아니 유배지 왔는데 뭐가 아름다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탈락. 의문의 방식이란 거는 뭐야? 의문형 의미를 쓴다는 얘기인데 가에 보면 1수에서부터 2시량 나오죠. 이미. 그 다음 2수에도 모류성가 나오죠. 나에는 의문의 방식이 어디 나와? A의 마지막에 차마 저버릴 수 있겠어? 아예 물음표까지 찍혀있네. 정답 2번 나오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반어는 기본적으로 고전에 거의 안 나와요. 역설과 반어는 거의 현대 쪽이에요. 물론 가끔 나오지만 반어 있었으면 벌써 제가 가에서 얘기했겠죠. 없어요. 영탄적 표현 자체는 나오긴 해요. 각자 신혜야 이런 식으로 하면 영탄적 표현 자체가 나오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영탄적 표현이라고 보이는 부분 자체가 딱히 안 보여요. 물론 미음 앞에서 이건 영탄이라고 봐도 되죠. 내가 이들 몹시 그르쳤구나. 그게 영탄도 맞지만 문제는 둘 다 예찬이 안 나와요. 딱히. 그러니까 안 맞죠 뒤가. 5번은 없고요. 자, 그 2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A는 암호가인데 암호가는 분명히 화자가 자기를 여기 보냈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화자하고 대립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B는 어떤 사람일까? B는 B가 나온 거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이가 나를 닮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신에 참 기름어왔구나.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지만 바꾸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 그 주인은 일정하지 않소. 말은 남의 말이었는데 당신이 샀고 당신의 말인데 남에게 파는 것이요. 손은 남의 소유인데 남이 당신에게 파는 것이요. 말은 남에게 가고 손은 당신에게 오는 것이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주인이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주인이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갖고 어려운 처지에 넘기는 것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겠소. 그러므로 옛날의 군자는 사람에게 신을 지켰지 애써 동물에게 신을 지키지 않았어. 동물에게 신을 지키다 굶어 죽으니 차라리 동물을 바꿔 사는 게 낫지 않겠소? 참 당신은 멍청하구나. 신은 어디다 쓸 거야? 그럼 뭐하고 있는 거야? 생각에 전환을 주는 거죠. 깨달음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A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지만 B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듣고 내가 뒤에서 뭐 했어요? 동물을 팔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자체 나올 게 5번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4번 정도는 B도 맞기는 해요. 판단을 비판한 거 맞죠. 이렇게 어리석었어. 멍청한 짓 하고 있어. 그냥 팔면 될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4번까지를 볼 때 B는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25번. 자, 가리 위안으로 적절한 건데 해석을 다 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죠. 그죠? 당연히 뭐 비의한다거나 신념에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 나오지 않으니까요. 여기 한 달 정도 봤으니까 내가 감정 드러낼 때 진짜 지각하면 화낼 거야. 진짜로. 야 나도 지각 안 하잖아. 야 나 어제 새벽 5시에 잤다고. 갑자기 아니 세 개를 혹시 뭘 질문할지 모르고 내가 그냥 니네 편하게 질문하고 하니까 어디 4시간 동안 제가 다시 풀었다고. 중간에 기억이 안 나니까 몇 개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는데 한 점은 그냥 1시간 봤거든. 니네는 소홀히 해도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아까 학원 오다가 단어한 거 풀려가다 한 10분 동안 보고 왔어. 이거 잘 만들었네. 이러다 들었어. 주변에 참 재밌는 거죠.
이게 그래서 3번에 보면 그칠 줄 모른다는 거는 입을 향한 내 마음이 지칠 줄 모른다는 거잖아. 그러면 충이나 지조나 절개나 열이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열이 뭔데? 지조절개를 한자로 할 때 열이잖아요. 그래서 열녀 이런 말 쓰는 거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도 돼? 이렇게 유교라고 얘기해도 되죠. 오케이? 왜냐면 유교 안에는 충, 또, 열 이 세 개를 보통 유교니까. 가끔 얘들 뭐 지덕체, 인이해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6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유클의 A와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죠. 보기 2는 나의 작가가 지은 무연판 속설의 일부인데 나와 보기 2는 동일한 유배지에서 체험한 바를 소재로 해서 시찰해주고 참여한 작품들로 개인의 생활상에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어 당시 유배지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있어. 유배지 가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두 가지가 힘들어요. 첫째 뭐냐면 지금은 감옥 가면 감옥 가기 전에 판사가 판결을 해서 몇 년 동안 산다라고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자기가 군대처럼 디데이가 가능해요. 큰 사고 치지 않는 한. 그죠? 근데 유배지는 그게 없어요. 간 다음에 임금이 언제 부를지 기약이 없어요. 임금이 만약 까먹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그냥 벗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빠질지 기약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감옥은 그래도 먹을 거 주고 옷도 주잖아요. 유배지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배 간다고 그 망언이 알려지면 사또가 사람들 중에 얘기해. 유배지에서 누가 올 건데, 그러니까 유배지로 누가 올 건데 방집 하나 누구 빌려주다가 그런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다 꺼리면 어떤 사람이랑 떠맞춰요. 근데 만약에 흉년이야. 그럼 자기도 힘드니까 이 사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유배지 갔는데 집에 돈이 많아. 그럼 집에서 돈을 공사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이런 얘기 나와요. 여름인데 막 송옷바지 입고 있어. 가난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사 짓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장사하거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지 가도 자기 집안의 어떤 재난 환경에 따라서 풍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보기에 나오죠. 불영이 유배 온 지 몇 달 만에 불영이 유배 왔대잖아. 지각하면 유배시켜야 되는데. 적당히 돼가지고 10분 안쪽으로 지갈 거 같네. 자, 돈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었다. 주민에게 의논했더니 이렇게 해놨다.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오랑캐 땅은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해요.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서 팔고 곡식을 산다면 그 값이 원래 곡식의 몇 배나 될 것이니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이 말 듣고서 이것은 장사꾼 안에 있니 남은 찬양할 수 없다고 한자 주저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대부들은 뭘 갖고 있는 거야? 계급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장사 같은 거야 창피하게 이런 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많이 나와? 허생전에 많이 나오잖아. 허생전 보면 내가 장사 치냐고 사대부지 이러고 있잖아. 자,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아이종이 화를 냈다. 잠시나 죽지 않기 위해 그 방법대로 하느니 부끄러워지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하여 아이종을 시켜서 몇 마리 곡식을 가지고 90리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사오게 하니 소금이 10말 정도 생기고 이 소금을 말에 싣고 120리 떨어진 북간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자 곡식이 20말 정도 생겼다. 결국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6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을 볼 때 A와 보기 2는 유배지에서 풍속을 인용하면서 그곳의 거주민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고 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기에 거주민들이 무슨 이민족의 영향을 받아. 거주민들이 뭐 하는 거 좀 알려주고 있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A에서도 분명히 뭐 했어?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지.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거주민들이 유배지에 온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뭐 해서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예라고 부끄러워하다가 결국 배 꼴꼴꼴 굶고 애도 성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알려준 방법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럼 바로 정답 1번 나오죠. 2번이 가장 쉬운 얘기예요. 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 방법대로 내가 먹고 사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되고, 혹시 이렇게 더 생각할 거면? 거짓말했어. 시내는 없어. 8분 먹었어. 이거 7%가 근데? 이렇게 더 질문할 거 없으면 이렇게 넘어갈까요? 잠깐만. 오, 좀 수상한데? 그게 뭐야? 이거요? 이게 문과가 못 나가냐 근데 그냥 산수하기 싫어하고 바라고 할 거면 안 돼. 이런 느낌인데? 자, 이렇게 더 질문 없으면 시간 넘어갑니다. 하나만 질문. 아니,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데, 만약에 29번을 맞았는데 30번을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상한 인간이에요. 문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리든지, 둘 다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물론 둘 다 틀렸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틀리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왜냐면 두 개 자체가 문제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 혹시 이거 하나 질문해봐. 혹시 이진수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진수. 할 수 있어? 어떻게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야? 자, 0과 0을 더하면 얼마죠? 0이죠. 1과 0을 더하면 얼마죠? 1이죠. 0과 1을 더하면 얼마죠? 1이죠. 1과 1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뭐라고요? 1과 1을 더하면 2죠. 아이고, 이진수라 그랬잖아 지금. 근데 왜 2가 나와? 이진수는 뭐밖에 없어? 1과 0밖에 없는데 2가 나올 수가 없잖아. 1령이라고 얘기해야지. 이건 답답한. 이걸 모르니까 30방 29만 틀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네. 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분 안 하면 안 해. 세개 처리하게 되면 바빠. 그러니까 육회 자체가 한 3등급 정도 나온 애들은 이거 모의고사 볼 때 상당히 따긴 했어요. 왜냐 앞에서 경제지문 자체를 패스시켰거든요. 처음에는 애들이랑. 그러니까 앞에 딱 보면 18번, 20번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패스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넘어가니까 갑자기 27번이 있네. 이것까지 패스했는데 30부터 35까지 패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었어 애들이 그나마. 뭐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두 개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문학까지 되게 버벅된 거야. 시간 자체를. 그래서 6회 자체가 1등급 애들 같은 경우는 2등급 애들은 뭐 크게 복잡한 게 없다고 느꼈는데 3등급 애들부터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거의 그런 거였고. 자, 그 다음 7회 볼게요 한번. 7회부터는 숙제가 덜 깼을까 보고 얘기를 못했어. 실내는 이제 나눠지잖아요. 2021년 거니까 엄미하자고, 그죠? 각자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2021, 22, 23, 24 이 네 개만 선택과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엄매 기준에서는 1등급이 89점 나왔습니다. 2등급이 뭐 81점, 3등급이 75점 이 정도 나왔던 거고, 화작이 항상 더 높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화작은 92점, 그 다음에 2등급이 84점, 3등급이 77점, 한 3점 정도씩 높은데, 실제로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항상 보면
합법장문이 92점인데 엄례가 89점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두 개가 최고점이라고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냥 예를 들어서 평균 140이면 89점이 나와도 이렇게 나온 거고 얘는 92점이 나와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장문이 만약에 엄례하고 똑같은 성적이 나오면 무조건 표점에서 밀릴 겁니다. 3, 4점씩. 수학과 똑같아요. 근데 이 차이는 5점이 넘어가진 않기는 해요. 보통은. 정말 문법이 미친 듯이 어렵진 않는 한. 근데 3, 4점 안에 이미 대학은 바뀌어요. 2개 이상의 대학이 바뀌었던 그림이.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학까지를 같이 움직이면 만약에 미적하고 같이 움직여서 연결시키면 거의 7점에서 8점 정도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건 대학 라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죠. 기본적으로. 일단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는 왠지 막 31번, 32번, 33번 막 이런 문제일 것 같죠? 아니거든.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는 19번이었거든. 19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이거는 애들이 이랬어요. 19번도 이해도 안 되고 18번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17번이 좀 쉽다 이런 거였고 애들이 이 문제 18번도 이해 상당히 못했어요. 근데 이 18번 얼마 전에 우리 시험 봤잖아요. 그죠? 그 시험 본 거하고 되게 뭔가 비슷한 얘기죠. 왜냐면 이것도 경물 취재에 관한 얘기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우리 예상대로 그 다음 오답률이 높은 게 31번이었어요. 31번, 32번의 오답률이 비슷해요. 이 문제는 틀린 애들이 그 당시 아예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풀어볼 때도 뭐라고 했냐면 읽기 싫어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읽기 싫다고 다 포기하면 어떡해. 저랑 예전에 했던 애들 중 이런 애가 많았거든요. 그냥 문학 다 맞추고 비문학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럼 적당히 해서 무슨 대학을 갈 건데? 인서울이요. 못 가요, 그렇게는. 특히 남자들 못 가요. 여대가 없잖아요. 남대가 없잖아, 남대가. 뭐 동덕남대, 뭐 덕성남대, 서울남대 없잖아요. 있다고 해도 안 갈 것 같지만, 난 안 갈 것 같아. 싫어. 그리고 이거 뭐 남중, 남고, 남대, 군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헬스장까지 남자 전용이면 더 끔찍하겠네. 남자 전용 헬스장은 세상에 없어요. 남자들끼리 전용 헬스장을 싫어하는가 봐요. 여자 전용 헬스장은 있잖아요. 남자 전용 헬스장은 없어요, 이상하게. 애들이 어쨌든, 여기서 좀 오답률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꼽아보자면, 16번. 그러니까 전체로 이것도 비문학에 대한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문학을 하나 정도를 붙자는 게 없어요. 문학은 여기서 오답 순위가 10순위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돼요. 네. 없습니다. 그 정도 이거는 비문학 자체가 훨씬 더 그 당시 애들이 그 당시 애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 거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되게 좋아요. 그 36번, 35번 이 두 개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문제예요. 짜임새 문제하고 합성어, 파생어 문제하고 연결된 문제들은 지금 트렌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간단한 평 이런 거고. 자, 질문한 문제 있으면 해주세요. 이거 풀었어야 질문하지. 그치. 전화 오나? 전화 한번 어머니 성민이를 빨리 집에서 쫓아내주세요. 아니면 혼자 방황하다 늦게 온 거? 그런 건 아니지. 밖에서 고구마 사먹고 우유 사먹고 커피 먹고 30분이 됐는데 나가볼까? 그런 건 아니지. 그리고 지환님 여기 푸셨나요? 안 푸셨죠? 이거 내가 수업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풀어오진 않아. 풀었어? 네. 여기 한번 박으면 해야지. 풀었는지. 끝에. 오늘 치면 되지.
저렇게 깨끗하게 풀 수가 없는데? 너무 깨끗하게 풀어서 당황했는데. 맞아. 나 그 문제 푸는데 거의 5분 이상 걸렸는데. 제가 일단,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는 뭐였냐면, 18번. 18번은 약간 말장난이 되게 심해요. 이게 제가 좀 시간이 어렵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짜증내면서 풀었던 게 31번이에요. 처음에 제가 31번 이해를 못했거든요. 맨 처음에 이 당시에 풀 때는. 왜냐면 이거는 처음에 그 출력값하고 이거 잘못 생각한 게 있고, 이게 A, B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 푸는 데만 거의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수업력으로 이해시킬 때. 근데 실제로 왜냐면 이게 3번까지는 따로 보고 4번 오면 따로 가봅니다, 한번.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전체로 한번 볼게요. 거기를. 그 30부터 34. 앞에 이진수도 사실 못 빼버리긴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라서 영진문은 보고 갈게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 생각을 지워야 돼요. 설마 연산하면 내가 나오겠어?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온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연산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사칙연산 이상 안 시켜요, 국어는. 딱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산수만 요구합니다. 근데 그거를 문장으로 자꾸 빼니까 복잡해 보이게끔 돼 있죠, 사실상. 막상 공식을 만들면 되게 쉬운데 우리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그 공식을 네가 만들어 보는 걸 해야 돼. 그게 해석력이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 자, 보세요.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 휴대전화는 800Hz 대역이나 2100Hz 대역과 같은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다. 이 주파수 대역 중에 일부를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할당받아 휴대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할당된 주파수 내역 내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혼선 없이 무선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접속 기술이 필요하다. 다중접속 기술이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내역을 사용하는 기술로 부분할 다중접속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CDMA 방식은 확산 코드를 이용해서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한 방식으로 여러 송신자가 동일한 주파수 내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송신하여도 수신자는 자신에게 보내온 정보만 구별낼 수 있다. 이래야지 뭐가 안 생겨? 혼선이 안 생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 송신은 뭔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죠. 그게 수신이잖아요. 송신은 보내는 거죠. 그런 정보가 1001이고 확산 코드가 100을 가정할 때 다음과 같다. 일단 그러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송신에 대한 정보 자체가 이렇게 1001 이런 게 있는 거고 확산 코드 자체가 이렇게 지금 100이 있는 거죠. 자, 먼저 송신하려는 정보와 확산 코드를 결합하기 위해서 XOR 연산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XOR 연산인데 이게 이제 A, B 두 번에 걸쳐 쓰게 돼 있어요. 이 XOR 연산은 비교 대상이 같으면 0. 그래서 비교 대상 자체가 같다는 거는 말 그대로 0이라는 거고 이런 비교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1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0과 0, 0이죠. 1과 1, 0이죠. 근데 0과 1 다르잖아요. 또는 1과 0 다르잖아요. 그럼 1이라는 얘기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것까지 이해되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0112의 맨 앞에 1을 확산 코드 각 자리와 XR이 연산하면 011로 환산되고 그 자리에 0을 확산 코드 101의 각 자리의 수와 XR 연산하면 100이 확신된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1001이 있을 때 얘하고 뭐 하는 거야? 100을 비교. 이것도 100을 비교. 이것도 100을 비교. 이것도 100을 비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처음에 뭐가 나와? 011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면 나온 게 011이 나온 게 맞죠? 왜? 11 같으니까 0, 10 다르니까 1, 10 다르니까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읽으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죠. XOR 연산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포인트예요. 여기서.
맨날 이 비문학만 하면 더러운 지 이런 느낌? 근데 비문학을 어느 정도 잘해야 성적을 가져오죠. 비문학을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문만 다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하고 과학을 다 버리면 등급이 안 나올 텐데 결국에는 문학도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고 비문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비문학도 잡아야 돼요, 결국은.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1학년이 12자리에 이런 식으로 수가 나오고 확산된 지가 송신된다. 자, 하나만 한 거지만 나머지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를 원래 신호로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12자리에 이 쭉 나와 있는 숫자들은 확산 코드 100과 같은 자리에 세 블록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첫 블록에서 Y1과 C1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죠. 이 Y1 그 다음에 얘가 XOR 검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 C1 이렇게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Y1에 나온 숫자가 지금 뭐예요? 0이죠. 그 다음 C1에 나와 있는 숫자 1이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연산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계속 이거 갖고만 한 거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블록에서 또 이렇게 한다. 그럼 Y4하고 C1은 뭐야? Y4는 1이고 C1도 1이죠. 그럼 0이 나오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별로 안 복잡해요. 말 그대로 이렇게끼리만 비교하는 것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진수 아까 물어본 이유가 이게 약간 이진수 같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숫자 자체가 1과 0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뒤에서도 그럴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한편 2400혈제 대역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어 특별히 할당받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400Hz 대역으로 통신하는 블루투스 기기들은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혼선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블루투스 기기들은 다 썩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파수 대역 확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런 블루투스의 통신을 위해서는 우선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이 페어링이 되어야 한다. 페어링만도 맨날 듣고 니는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페어링은 블루투스 기기들 간의 무선 통신을 위해서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에 블루투스 키면 주변에 있는 거 다 잡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중에 나하고 맞는 거 페어링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남의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자 하는 기기들 중에 어느 한쪽에서 검색 신호를 송신하면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된다.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시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고 검색 신호에 응답을 한다. 이런 응답한 기기들 중에 통신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페어링이 완료되고 이때부터 기지들 간에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야?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페어링이 실패된다는 거는 음악이 안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변에서 보내오는 검색신을 탐지하고 검색신을 응답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실 실제 우리가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2400EHz부터 2480까지의 주파수를 1MHz 나누어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고 79개의 채널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이동한다. 이때 채널 선택하는 패턴을 확산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1600번 정도 이동하며 통신한다. 엄청 많이 이동하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릴 때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이거 주파수 계속 연결되고 하니까 몸에 좋지는 않을 거라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XOR 연산이 여기 한 번 더 나오죠. 분명히 XOR 연산은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딱 봐도 이렇게 나와있죠. 그림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 여기가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4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사이에서 서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이 사이에서 지금 이 x와 연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온 숫자와 여기 나온 숫자를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딱 봐도. 그런 얘기예요. 일단 그림의 모양은.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이거 뭔지. 근데 실제로는 지금 모양 자체를 봐봐. 그림 되게 이해하기 쉽게 나온 게 뭐냐면 처음에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4로 가고 여기서 출력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서 이게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출력값 자체가 이 둘의 연산값을 다시 1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이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버벅대고 오래 걸렸던 거는 저 그림을 그냥 무시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있는 말이 더 복잡해요. 그 밑에 있는 말 한번 보세요. 확산 패턴은 그림과 같이 천이 레터와 XY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각 시행에서 각각의 천이 레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의 천이 레터로 이동한다. 이때 천이 레지스터 4가 갖고 있던 값이 출력되고 비워진 천이 레터 1은 이전 시행의 천이 레터 3와 천이 레터 4의 값을 x와 연산해서 채운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온 숫자가 0이야. 그러면 출력값 뭐야? 0. 이렇다는 거잖아. 이게 1이야. 4가. 그러면 출력값도 1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 나오죠. 초기값 자체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초기값 자체가 처음에 1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력된 값이 1111, 뭐 0011, 96에 나타난다. 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렇게 111 나왔잖아, 초기값이. 그럼 출력값 얼마나 나와요? 1이 나와야죠. 이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돌아가야 되는데 얘 두 개를 비교해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가고요. 11이죠. 같은 자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나왔죠? 두 번째는 0이 나와야죠. 그 다음 하나씩 밀린다고 했으니까 얘가 1로, 얘가 1로, 얘가 1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뭐가 나오는데? 1이 나와야죠. 다시 얘네 두 개 똑같은 숫자니까 여기 다시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죠. 그리고 또 얘는 이동. 그럼 1, 1.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다시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개 다시 또 뭐가 나와요? 같은 값이니까 0 나오죠. 그러면 얘 내려올 거니까, 얘 내려올 거니까 1. 다시 또 뭐? 1. 맞잖아요. 그 출력값 1, 1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30번. 부터 잠깐 시간 드릴게요. 둘, 셋, 넷, 5문제니까 딱 7분만 줄게요. 7분만. 한번 풀어보세요. 안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똑같아. 7분 시간만 줄게요.
2분 뒤에는 종료할게요. 자, 마실게요. 자, 30번. 정답 4번. 31번 정답 4번. 32번 정답 5번. 33번에 정답 1번. 34번에 정답 2번.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시간 너무 오래 썼고, 여기서. 실제로 오래 걸리죠? 시간 자체가. 30번을 보면 일치하지 않는 건데, 4번을 볼 때, PDA 방식 자체는 딱 두 번째 문단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끝에 나오고 이제 A로 묶여있는 부분이 지금 PDA 방식을 얘기한 건데,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했는데, 다른 확산 코드가 아니죠. 같은 거를 해야지 실제로 복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A라고 써있는데 아예 대놓고 써있죠.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서라고. 그러면 확산 코드가 다르면 뭐가 안 돼요? 정보 보관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4번 나와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 문제 자체도. 솔직히. 자, 31번. 필고 지원이 이 문제 맞으셨나요? 오케이. 이거는 실제로 그러면 4번 자체에서 볼 때 투기값이 0 나오면 세 번째 시행된 투기값은 1이 나와야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문제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4번까지 와야 되니까. 그럼 5번도 이해 되잖아요. 3과 4가 만약에 투기값이 0이라면 둘 다 이렇게 00 나올 거니까 OX와 연산이 여기 나올 때는 5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5에 되게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시간 걸린 게 뭐냐면 사실 3번이에요. 수신의 시도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3번이 이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011이 있으면 이거 연산 결과 자체 확산 코드가 101이니까 뭐 해야 돼요? 이렇게 101에서도 비교해 볼 때 이러면 0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때가 0 나오겠죠. 1 나와요. 근데 처음에 수신의 신호가 011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는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지만 첫 번째 거는 비교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그거 자체만 하나의 방식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건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수령하는 건 파악했잖아요. 자, 32번. 32번은 모두 고르세요라고 되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 안 읽었지만 실제로 왜 1600번을 이동하는 거야? FHSS 방식에서. 그게 BM의 마지막. 폐활량 시간이 다르고 혼선 일어나는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선 안 나게 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1번에 볼 때, 그러니까 A를 볼 때 1600분의 1초마다 이동하는 건 맞는데 검색 신호 탐색할 수 없을 거면 페어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이렇게 이동을 해도 검색식으로 탐지는 돼야죠. 페어링 할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A는 탈락. 이래야죠. 그 다음 두 번째. 기기 1과 기기 2는 모두 1MHz 단위 형성된 79개의 채널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네 번째 문단 나오잖아요. FHSS 방식은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2402MHz부터 2480MHz까지의 주파수를 1MHz 단위로 나누어 79개 생성을 생성하고 이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B는 정답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C. 새로운 기기가 기기 2와 동일한 패턴으로 채널이 이동하더라도 근데 동일 패턴으로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페어링 시간이 다르면 뭐 할 거야? 서로 접속하는 시간이 다를 거니까 그럼 혼선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C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나오지. B의 맨 마지막에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하더라도 페어리등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다르다면 페어링 시간만 다르게 한다면. 그 다음 D. 기기 1과 기기 2가 동시에 채널 이동을 시작했지만 그쵸? 왜냐면 시간을 볼 때 기기 자체가 지금 동시에 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혼선 없이 통신하고 있는 것은 맞죠. 왜? 주파수를 다르게 쓰고 있는 거니까 서로. 그러면 확산 패턴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D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 보면 어때요? 각자 같은 시간대 다 움직이잖아 애들이. 하지만 서로 뭐가 달라요? 주파수가 다르죠. 서로 주파수가 다르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야? 혼선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다른 주파수 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혼선이 안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 뭐 다른 주파수 쓴다. 둘째, 같은 주파수 쓰더라도 페어링 시간을 다르게 쓰면 된다. 그럼 혼선이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역으로 혼선이 일어나는 건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겹친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가끔 아파트에서 그런 거 보거든? 우리 집 가끔 옆집게 막 우리 집에서 살짝 울리거나 띵동 띵동 이게 우리 게 아닌데 울릴 때도 있잖아요. 혼선이에요. 요새는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유선전화 들으면 신기한 일이 있어요. 뚜 소리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막 들려요. 어딘가 이 아파트 어딘가에 쓰고 있는 집하고 우리 집하고 혼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리가 들려요. 살짝 완전 재밌어요. 막 싸우는 거 그냥 듣고 있어. 이거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자, 그 다음에 33번 기억 리을이 이해한 리을을 적절한 건데 이건 1번 쉽게 나와요. 기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확산 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확산 코드는 수신된 신호를 원래 정보로 보관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죠. 왜냐면 송신 정보가 있고 확산 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연사에서 원래대로 복원하는 걸 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바로 1번으로 정답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이걸 하고 있는 게 분명히 뭐 할 수 있어. A의 맨 마지막. 이 두 개라니까 결국에는 블록 결과가 1 또는 000이 돼서 1 또는 0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원래 정보 복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산 코드 이용하는 거는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번 넘어갈 필요 자체도 없어요. 아예. 그 다음 34번. 가이의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가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네 번째 문단에 있죠. 이렇게 1600번 이동하게 통신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이미 32번에서 했었죠. 혼선 막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서로 같은 거 안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1번처럼 무슨 채널 생성하기 위해 이 짓거리 합니까? 2번처럼 혼선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할 거니까 1초에 만약에 한 번만 이동한다고 쳐봐. 다들 무조건 혼선 생깁니다 이거는. 근데 1초 안에서 1600개 다르게 쓴다는 거는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동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서로 안 겹치게끔. 물론 이렇게 해도 겹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질수록 만약에 이 숫자가 3200이야 또 아니면 6400이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혼선은 덜 되겠죠. 아무래도 다르게 쓸 거니까 판단해 볼 게 필요하다고.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쳤다가 이제 파헤쳤다가 할게요.
자, 8회차는 2022년 3월 건데, 얘는 등급값이 좀 높아요. 화딱 기준으로는 1등급 95점, 2등급이 90점, 3등급이 84점. 요 정도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엄매 기준으로는 1등급이 93점까지, 그 다음에 89점까지가 2등급, 83점까지가 3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답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12번이었어요. 11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학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얘기해도 항상 오답 순위에서 제일 높은 것들은 거의 다 비문학이에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할 때 저도 비문학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문학 자체를 피해가는 것 자체가 3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올해도 마찬가지 재생들이 꽤 많이 들어올 거 염두에 두고 움직여줘야 돼요. 당연히 내년까지는 재생 되게 많습니다. 무조건. 일단 응대 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시기 자체가 내년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해하고 비슷하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이미 보이잖아요. 여기도 보이는 거 있지 않나요? 얘 보세요. 인하대 의대, 조선대 의대, 충남대 의대, 원광대 의대 하나가 4개 다 부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덤핑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올해도 생길 겁니다. 분명히. 만약 의대 지원 안 할 건데 이럴 수 있겠지만 시험을 같이 보잖아요. 내 등급에, 내 점수에 영향을 주잖아요. 당연히. 그 다음 높은 문제가 뭐냐면 21번이에요. 이거는 문학이죠. 그죠? 특형전은 조금 오답률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뽑아보면 11번. 12번 오답률 비슷하고, 그리고 마지막 오답률 높은 게 6번이었어요. 근데 7번도 조금 높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아까 확산 코드 나오거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이 지문이. 근데 그건 아까하고 바로 지금 비교해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 거고, 이것도 그냥 보면 뭔가 표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지금 그 나이 있는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만 단독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12번은 애들이 그 당시 일을 잘 못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비문학에 대한 오답률이 좀 더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23년이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으니까 될 거고. 제가 언제 얘기했나요? 저희 셋째 주에 또 정기평가 본다고? 그죠? 어제 얘기 안 한 게 있네, 하나. 저희가 지금 일단 예정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뭐, 정기평가에 모두 다 볼 때 볼 건데, 지금 수능 특강 거의 다 나왔을 겁니다, 지금 교재. 제가 문학병원 다 나오는데 아마 이것도 나올 것 같아서, 2월 셋째 주, 15, 16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수능 특강 나올 겁니다. 근데, 엄매화적 지금 작년 거 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택 과목은 저희가 과제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3월부터. 근데 문학 독서는 바로 15, 16부터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때부터 할 겁니다. 저도 바빠지겠네요. 그죠? 일단 교재를 사서 저도 풀어봐야 되니까요. 올해 거 목차가 지금 저도 다 본 게 아니라서 몇 개 떴는데 전체가 다 안 떠서 전체 내용을 다 모르겠어요. 비문학은 이거 제목만 보고 알 수가 없고 지문을 안 본 거라서. 사례를 푼 사람이 누구죠? 우리 중에? 푸셨죠? 너도 풀었고. 3명은 풀었죠, 그죠? 넌 풀었잖아. 푼 척해. 풀었네? 또 사례를 풀었네? 신기하네. 다 풀었네? 풀었으면 채점을 하든지. 그치? 채점을 하고 그냥 일일이 푸는지. 자, 8회차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해주세요. 8회차 선생님과 있어서 얘기하는데 엄매는 오답률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 36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38번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38번은
문제 또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정도. 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좀 하세요. 18번에서 21번. 8번에서 21번. 오케이. 숙형전. 자, 숙형전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자, 거기 이제 21번에 보기를 봐보세요. 그리고 18번 같은 문제는 분명히 내용성 문제죠. 이거는 시간은 무조건 걸립니다. 결국에는. 자, 숙형전은 다양한 환상담이 이루어져 있으며 환상담의 구성에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해서 그런 동일한 시간에 다른 인물 두 명이 각각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공간에 일어난 일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서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어오고 나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비현실적 공간은 뭔데? 고전에서 용궁, 뭐 아니면 천상계, 뭐 옥황상제에 있는 뭐 궁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물들 처음에 동일성이 나타나서 진술하고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대응은 대조하고는 분명히 다른 말이죠. 대응은 서로 유사하다는 얘기니까. 이런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 일들을 예고한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 복선이라고도 하죠. 일종의. 서사는 뭐야, 서사? 서사. 어쨌든 이거 2학년에도 물어봤는데 서사. 모르겠어요. 괜찮다, 그러시게. 서사는 항상 소설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서사전이라고. 사건이 있다고. 사건이 흐르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잖아. 단어 공정하고 서정은 뭔데? 정서가 있다고. 그 다음 교술 장면은 뭔데? 교훈이 있다고. 그러니까 스필이잖아요. 그 정도의 단어는 있어야죠. 뜨끔하지 말고. 이제 알면 됐죠. 그죠? 이제 알면 됐잖아요. 우리는 수능만 성공하면 돼요. 수능 전까지 몇 번 넘어지고 박살 나고 반성하고 이래도 돼요. 문제는 반성도 안 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당연히 그때까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대신 부족한데 어쩌라고. 이거 하고 부족하니까 열심히 하겠어.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거 전체를. 한우는 할미 집에 온 다음에 3월 보름에 할미는 술을 팔러 나가고 낭자홀로 초당에서 술을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 매와 같이 앉아 울거늘. 그러면 일단 좀 중요한 얘기 하나 정도 볼게요. 지금 현재 3월 보름이죠. 3월 보름. 초당이라는 공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낭자죠. 자, 그리고 이제 새가 와서 이런 얘기예요. 저 새도 나처럼 두물이 열렸는가? 어찌 혼자 오는가?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후련 졸더니 그 새가 낭자에게 말한다. 바로 비어지 나오네.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하거늘 낭자가 그새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대라는 게 뭔데? 보통 그냥 두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쌓고 그 위에 두각을 지었을 때 주춧돌과 기둥은 나무와 호박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유리로 이었는지라 광채가 요란하여 바로 보지 못하리라. 산으로 만든 연판에 금으로 요지라고 써있으니 수왕무의 집일로라. 그러면 이 사람이 꿈을 통해서 본 게 뭐야? 이 수왕무의 집이죠. 이거 땡땡 이거 집. 이건 꿈에서 본 거예요. 결국에는 실제로 본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자, 너무 의리의리해서 낭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눈 밖에 주저하더니 문득 서쪽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다 이런 거 우연이고 정기성이죠. 기이한 형네가 진동하더니 우산 성관과 선녀들이 용도 타며 봉황도 타며 쌍쌍이 들어가고 성운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육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서천석과 열에 오신다고 하고 제천제불과 삼태칠성과 관음나은과 보살이 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들이 얘기한 거예요. 5대 사방에서 풍류소리가 진동하니 그 위엄이 있고 엄숙한 행차가 거동이 일대의 장관이라고.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다 이런 얘기죠. 이윽고 그림이 크게 일어나며 그 속에
배곡교자 탄선녀가 백년한 가지를 꺾어지고 단정히 앉아있는데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위에 오더니 월궁왕하 일천하여 항아가 숟가락을 말하다 반갑대 소하야 인간 세상의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나를 쫓아들어가 유지의 경치나 보고 가거라 원래? 처음 본 것 같은데 월궁왕하가 얘를 알고 있네? 근데 이 남자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해? 소하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이 남자가 천상계에 있을 때의 이름 자체가 뭐 소하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름이 안 나와 남자 이름이 아니잖아요. 물론 얘가 숙향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 천상계에 있다가 죄를 짓고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름 자체가 소하라고 얘기한 거는 천상계에 얘가 선인일 때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 아유 인간장에 지금 내려와서 얼마나 힘들어. 좀 놀라가. 이런 거잖아요. 숙향이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자 자체가 인간계 자체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숙향인 거잖아. 그죠? 나왔죠?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의 형상과 의리의 한 모습이 이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구나. 각양각색의 풍류 소리가 진동을 하는데 보살이 전문 성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대께 배우니 상대 그 성관에게 이르시되 태으라 인간됨이 어떠하며 소하를 만나보았느냐? 그 성관이 땅에 엎드려 무지 사대하더라. 항아가 옥함께 여쭈오되 소하가 네 번 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 복록을 정하세요. 그러면 복록이란 건 복되고 영원한 원이니까 이 꿈이 깨고부터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숙향은 복록이 있겠죠. 분명히. 물론 그 이전에는 몇 번의 실험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 실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좋은 일이 나올 거라는 예측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상대가 허락하시되 열애에게 넘어져서 수명을 자랑하러 하시니 열애가 아뢰되 이런 사를 정하나이다. 북칠성을 명하여 자손정을 하시니 칠성이 아뢰되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하나이다. 남두칠성이 명하여서 복록을 정하는 남두칠성이 아뢰되 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게 정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꿈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다 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제, 소하께서 명하셔서 반도 2개와 개화 1가지를 태일성분에 주라 하시니 이게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선물이네 이 정도잖아요. 물론 보면 반도라는 거는 복숭아를 얘기하는 거고 개화라는 거는 개수나무의 꽃을 얘기한 건데 그렇게 몰라도 돼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선물로 준 거 받았고 태일성분에게 주라 하시니 소하가 상제명을 받들어 한 손에 반도를 옥장반에 담아들고 한 손에 개화 1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일성분에게 주니 한데 우선 꼭 기억할 거. 화가 나오면 반드시 이거는 기억해야죠. 그냥 꽃 정도라고는 기억은 해야죠.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복숭아하고 연결될 때 무릉도원 얘기 자주 나온다고. 그죠? 그거 하나의 도시과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도시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성관이 두 손으로 받들며 소하를 눈여겨보거늘 소하가 부끄러워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원의 진주가 개화에게 걸려 떨어지거늘 소하가 지고자 할 때 벌써 그 성관이 지거늘 소하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들아 낭자를 깨워 말하되 그러면 강몽이죠. 아, 본날이 피곤하니 무슨 낮잠을 그렇게 오래 자? 하고 깨우거늘 소자가 그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나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린거리고 천상의 푸는 소리가 귀에 여전히 들리는 것 같다. 자, 이러고 이제 누구냐면 숙향의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 3월 보름에 똑같네. 3월 보름에 대성사에 올랐더니 그러면 지금 뭐가 달라? 공간이 달라졌죠. 근데 거기 누가 있어? 몸이 고나여 졸려 잠깐의 난간에 의지해서 잠이 들었더니 꿈에 부처와 이르되 성모가 유지에 잔치하니 그들 나를 쫓아 구경하자. 이선이 매우 기뻐. 그러면 이선도 뭐 한 거야? 대성사에서 남자처럼 초당에서 3월 보름에 꿈을 꿔서 누구 집에 간 거야? 소왕모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실제로는 꿈 자체에서 지금 보게 되면 그 내용대로 보면 소왕모 자체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럼 이선에 또 다른 이름이 있겠죠. 분명히 천상계 이름이 찾아야죠. 사실 아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무수히 보여 분주하며 기이한 국악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양들을 이루 표현하기 어렵구나. 부처 이선에게 손으로 가르치며 말하되 북쪽 울륜대 위에 높이 앉은 이는 옥황상제이고 그 뒤에는 삼태칠성이 모든 것을 거느렸고 동편 대곡교에는 석가연의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차례로 앉아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거든. 근데 내 뒤를 쫓아서 상제를 배운 후에 차례로 좌우에 있는 성가들에게 인사를 드리시게 이선이 말하되 너무 의리하여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부처 웃으며 소미 안에 대추 같은 과일을 주며 말하되 이것을 먹으면 자연히 알 것이다. 선이 받아먹으니 전생에 하던 일이 어제와 같다. 그러면 얘도 뭐 하는 거야? 이 이선이라는 거는 인간계 이름인 거잖아. 그죠? 그래 얘도 전생에 있었다는 거니까 얘도 분명히 천상계 자체에 있다가 얘도 내려온 거죠. 똑같이. 그런 겁니다. 근데 아직 이름 안 나왔죠. 천상계 이름은. 자, 모든 성관이 다 전에 친하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 반가운 마음에 금치 못하여 부처께서 하리하니 부처 먼저 들어가거늘 선이 뒤를 따라가 들어가 상대께 큰절하고 모든 성관들에게 차례로 인사하니 반긴다. 상대가 말한다. 태우라 인간잼이 없어한가. 나왔죠. 천상계 이름은 태우이에요. 근데 태를 바로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바로 앞쪽에서 태을 얘기 나오고 이랬으니까 지금 얘네 둘은 같은 뭐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분명히 천상에서부터 원래 인연이 있었던 애들인 거죠. 자, 그리고 얘기하죠. 소원을 만나보았느냐? 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더니 상대 한 선녀를 명하셔서 반도두개와 개와 한 가지를 바치라 하시니 이성이 땅에 엎드려 두 손을 맞춰 선녀를 앞에 보니 부끄러워 몸을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원의 진주가 개원에 걸려 선의 앞에 떨어지거늘 가만히 한 손에 쥐고 다시 희롱하고자 하더니 대성사종들이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종을 치니 그 소리에 놀란 깸에 요지의 풍경이 눈에 선하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진동하며 손에 진주가 분명히 지어있거늘. 그럼 뭐한 거야? 증거물이죠. 일종의 너무 신기해서 즉시 그리지어 꿈속에를 기록하고 부처께 하직하고 집에 들어온다. 이외에는 부기공명의 뜻이 사라지고 소화만 생각한다. 그러면 누굴 찾을 거야? 앞으로 숙형을 찾겠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구조야? 병렬적 구조죠. 시간 자체가. 수일고 주환님 이거 이해돼? 병렬적 구조 나는 거? 오케이. 너도 이해되지 형님? 됐지?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 서로 두 사람이 꿈에서 만나서 궁금해서 찾으러 다니는 얘기가 그 다음 내용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나겠죠. 결국에는. 그럼 만나면 뭐 하겠어? 아까 거기 나온 것처럼 애 낳고 두 아들 정승되고 딸이 황후되고 그런 얘기 나와줘야죠. 이 얘기대로 한다면. 자, 18번.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1번에 이선은 요지에 다녀온 후에 숙현을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소화만 생각하면 지낸다. 라고 나오잖아요. 요지가 어딘데? 서왕모 집이잖아요. 서왕모 집에서 꿈을 깬 다음에 부귀공명의 뜻이 없고 그 꿈에서 본 여자만 생각한다고 왜 마지막에 끝났으니까요. 이해됐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서왕모 집이랑 계속했는데 사실 거기에 요지하고 똑같은 데니까 이거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서왕모 집을 꿈에서 본 이후에 숙향을 생각했다. 이해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주를 따라가게 맞죠. 맨 처음에. 그래서 혹시 너 부모 여기였는가 이러면서 새가 가져갔을 때 따라갔잖아요. 처음 장면에서. 세 번째, 청주의 자신의 처지를 투영했죠. 왜? 저 새도 나처럼 부모리 여기였어라고 네 번째 때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둘 다 서왕모 집의 규모의 압도점을 느꼈죠. 둘 다 의리의리하고 와 정신 못 차리겠어 이랬으니까요. 둘 다. 근데 이선이 마음에 석연치 않음에도 단체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부처가 가자고 할 때 중략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매우 기뻐하며. 그러면 석연치 않은 게 아니라 이선이 기뻐하면서 서왕모 단체에 참석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정답 5번.
근데 이 문제가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의 이런 문제, 일치성 문제 나오면 지문의 순서가 나와주잖아요. 근데 그 순서는 완전히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조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치성 문제는 무조건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2년밖에 안 주면서. 이 문제는 최소한 몇 문제나? 8문제 정도 포진됩니다. 비문학에서 구성 2개 나오잖아요. 문학에서도 이런 거 2개 나와요. 근데 화답까지 하면 이런 거 또 나오죠. 최소 6문제인데 많이 나올 때 8문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심지어 가사에서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체를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는 이런 정도의 전기가 가능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건 실제로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포인트들을 지문 보면서 어떻게 정리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 니네 머릿속에 이 정도 정리하고 문제 푼 거라고 제가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기본 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9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래. 기억 자체를 보면 월궁항아 자체가 나왔잖아요. 근데 월궁항아는 분명히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줄에 수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었어? 힘들지? 나를 쫓아 들어가 요지의 화려한 경치 구경하고 좀 마음 풀고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월궁항아는 2가지를 보여주죠. 과거의 친분, 그 다음에 숙향의 인간 세상의 고행을 알고 있는 사람. 이 2가지의 선지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먼저 하면 돼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잖아요. 과거의 원인들을 뭘 규명해. 그냥 과거를 알고 있는 것 뿐이지. 네가 왜 실현 겪었는지를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탈락. 바로 2번 넘어가죠. 나머지는 나온 적도 없고요. 내용에서. 그래 결국 이것도 뭐야? 내용 파악 문제잖아요. 대신 이거는 한정이죠. 중략 2점까지로만. 그 다음 20번. 적절한 거야. A는 반도두개와 개화문개. 근데 이거는 결국은 중간 다음에는 나오죠. A가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로 겪은 일을 믿는 증표가 된다. 근데 반도두개가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로 믿는 증표가 되는 게 아니라 꿈을 깼는데 뭐가 있었어? 진주가 지어져 있었잖아요. 그래 A가 아니라 B라고 바꿔야죠. 탈락. 그 다음 B는 인물에게 상대방의 보인 수준이 완화되는 계기를 근데 이걸 가지고 뭐가 완화되는지 나온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번도 내용 확인이 안 돼요. 세 번째 C는 대추 같은 과일이죠.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대추 같은 과일 먹고 전생의 일을 떠올린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애들 원래 내 친구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잖아요. 정답 3번. 멈추죠. 여기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 얘기잖아요. 이런 시를 얘기하거나 소설 얘기할 때 주로 명사들만 밑줄 쳐줘요. 그래서 명사들을 얘기하는 건 소재의 기능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밑줄 갖고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항상 보면. 주변 라인에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대화에 밑줄 치면 대화의 의미만 개수나 꼭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항상 보면. 그 다음 21번. 숙향의 청초를 이선희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켰다. 이미 틀렸죠. 왜? 시간은 같지만 공간이 다르잖아요. 초단과 대성단어. 그러니까 정답이 1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내용이성 문제잖아요. 설마 공간까지를 기억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할 거잖아요. 출제자가 그런 걸 노린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우리가 시간 공간 나올 때 그냥 대충 이거 넘어가잖아요. 딱 봐도. 밥을 먹을 때 일단 밥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왼손 먹었지 오른손 먹었지 무슨 파트 먹었지 그것부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닌데 그딴 식으로 문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1번 놓치고부터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 문제. 어디야 이거 정답이? 짜증나 뭐 이러고 이 문제 그래서 오래 걸렸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오답률이 높죠. 이딴 식으로 만드니까. 근데 어차피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우리는 자꾸 연습하고 가야 돼요. 기본 형태를 보면.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또 할 거 있나요? 또 질문할 거.
우리 손유고 지원님은 이거 안 돼 있죠, 숙제가. 현민 혹시 12번 문제 맞았어? 틀려가지고. 그렇구나. 예. 자, 그럼 오답률제 높은 12번 문제는 봐볼게요. 12번은 근데 이것만 보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문을 딱 필요한 데만 조금 볼게요. 두 번째 문단까지만 보고 12번의 정답을 찾아볼게요.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원래 모든 문제가 그렇죠. 어떤 과목이든 알고 보면 다 쉽죠. 모르고 볼 땐 다 짜증나고. 수학이 그렇지 않나요? 모를 때는 진짜 짜증나죠? 근데 알고 나면 되게 쉽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알려고 한다면 쉬워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뭐든. 그런 거 아니야? 야, 글에 있는 걸 누가 좋아해. 싫지만, 이게 약간 잔인한 얘기지만 현실일 수 있어. 나 때 느낀 거. 서울대 여자 만나고 싶으면 서울대 가야 돼. 내가 지방대 다니는데 서울대하고 미팅은 어떻게 해? 머리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 그럼 나도 머리가 좋아야 돼. 나도 노력해야 되고. 이게 현실일 수도 있어. 내 부인이 대기업 다니는 걸 원해? 그럼 나도 대기업 다녀야 돼. 이게 현실이더라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원래 옛날에 그래서 내가 고대 공대 여신 하나 만났는데 애들이 다 그랬어. 네가 고대 여신을 왜 만나? 왜 사람 무시해? 학교가 다르잖아. 이미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뭘 학교 다니지. 내가 고대, 난 고대 근데 붙었어도 안 갔을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학교가 고대였거든. 근데 그 당시엔 고대가 안 싫었거든. 일하다 보니까 진짜 고대만큼 답답한 학교가 없네. 우리는 고대 붙으면 안 보내야지. 이게 나는 집에 들어 되게 굳어졌어. 살면서. 가지마. 지원이도 고대 가지마. 연대가 있는데 연대가 좋아. 깔끔하고. 원래 집에 연고대 한 명이 있잖아요. 보통. 그죠? 왜요? 집에 뭐 형제자매 중에 한 명만 연고대 가면 되죠. 뭐.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연고대 아닙니다. 제 동생이 연대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세요. 저 동생이 연대 나왔으니까. 저는 연대까지는 아니고요. 연대 앞에 있는 단골 삼겹살 동안 가져갔고요. 자, 1, 2문항까지만 볼게요. 자, 문자 입력창에 한 글자만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제시되는 자동 완성을 경험해봤을 것이다. 이거 혹시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왜? 카톡이 다 이거 지원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심지어 요새 문자도 이게 됩니다. 코라는 글자를 입력했다면 코피, 코로나 등의 홍보로 제시되어 휴대전화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할 경우 문자 입력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전에 이런 것들을 써본 게 있기 때문에 얘가 기억을 하는 거겠죠.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걸 찾고 그 중에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호으로 제시하는 걸 할 수 있다. 한편 워드 프로세서에서, 워드 프로세서가 뭐야? 한글 이거잖아요. MS 워드 이런 거잖아요.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를 찾는 것이다. 검색은 자동 완성과 다르게 대상 문자열의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과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글이라는 검색어를 한글 콜론 띄고 우리나라 띄고 청계된 띄고 우리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글이 3글자이므로 3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 띄어쓰기도 당연히 뭐 해야 돼? 비교해야 돼. 왜냐면 지금 한글 콜론, 글 콜론, 띄고 이렇게 했잖아. 띄어쓰기는 무조건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16개의 비교 대상을 만들고 이를 검색어와 각각 비교해서 모두 같은지를 확인한다.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총 16 곱하기 3번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검색어 길이에 비해서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해야 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 할 거야? 더 늘어나는 건 정상적이잖아요. 왜냐면 16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16보다 많아. 그리고 3글자씩이 아니라 뭐 4글자씩 비교해. 그러면 더 길어지겠죠.
기본 라인은. 그러면 12번 문제를 봐봐. 기억에 대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여 검색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조건이 두 가지 나오죠. 검색어 문장 보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문장 보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 번째,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뭘 갖고 하라는 거야? 이거 갖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왜냐면 기억에 있는 것이니까 한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창제들, 우리글. 이거 갖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1번 이렇게 나왔죠. 우리 띄고 글 이걸로 검색할 경우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는 띄어쓰기 위치 일치 3개라고 되어있죠. 몇 개일까요? 얘하고 완전히 모양이 똑같은 거 찾으라는 거잖아. 쉽게 가면 글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글자 이렇게 되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 얘는 안 되죠. 중간에 이거 부호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여기 다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에서 띄어쓰기 참 가능하네요. 그러면 하나 볼 수 있는 게 에서 참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 또 어디 있어? 제된 띄어쓰고 우. 더 없네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1번 나와야죠. 바로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이 문제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근데 이거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나는. 왜냐면 1번 선지를 제대로 보면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애들이 뭘 몰랐냐면 이 문장을 이용하는데 몰랐던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기억만 보면 그리고 우리 글이 있고 여기서 우리 글이 나왔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걸 보고 풀었어야죠, 당연히. 문장 이거밖에 안 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할 때 위 문장 갖고 보는 거예요? 보기에 그런 거 없었는데 기억에 있는 것 자체가 결국 두 번째 문장을 이용하라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 나온 겁니다. 자,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2번 선지 보면 우리 띄고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해서보다 그럼 비교해서 지금 뭐밖에 안 나왔어? 2번 나왔죠. 근데 우리 글로 해본다고 쳐보세요. 2번 선지에서 우리 글로 하면 일단 뭐가 나와? 우리나 그 다음 니나라 나라에 이렇게만 해도 3번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3번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비교의 수가 더 많은 게 정상이에요. 물론 다 해보니 6번인데 실제로 6번씩 안 해봐도 여기 안에서 이미 3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2번보다 많으니까 이거는 많다 적다만 보면 되니까 횟수를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 3번째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대상은 띄어쓰기 우리나 이 나라와 같이 3글자로 된 비교 대상들이 만들어진다. 왜? 띄어쓰기도 아까 뭐하라 그랬어? 같이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3글자는 지금 위에 기억 다음에 볼 때 분명히 3글자씩 그렇게 했으니까요. 똑같이. 4번째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열 한글 콜론 글 콜론 띄어쓰기 콜론 띄어쓰기 우와 같은 문장 보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 왜? 조건에서 분명히 첫 번째 얘기했죠.
문장고가 있는 문자열은 제외하라고. 이 조건이 없다면 4번이 틀린 얘기죠.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란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띄어쓰기 글로 검색할 경우에는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없다. 왜? 조건이 두 번째 나오잖아요.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제외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띄어쓰기 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없죠. 왜? 여기는 하나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글 자체가 띄어쓰기에 의미 없잖아요, 문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띄어쓰기 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적이죠. 이런 얘기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처럼 제가 그냥 설명한 거지만 실제로는 문해력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말은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절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는. 틀렸다고 바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지금 오답률 제일 높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틀린 문제는 나만 틀릴 때가 짜증나는 거지, 남들도 틀렸는데 내가 틀릴 때 그렇게 짜증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이 이렇게 높다고 해도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애는 문학에 대한 오답률이 사람마다 다르고 이건 전체 제가 통합을 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니네 각자가 맞고 틀리고 하고의 결과값에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리고 혹시나 이제 얘기하는 건데 단어 문제 같은 거 쉽단 거 제가 하진 않겠지만 어가 있으니까 틀리면 반드시 꼼꼼하게 봐야 돼요. 단어 문제가 만약에 틀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겁니다. 물론 실제로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 정도에 보면 단어 문제 하나씩 틀려줘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염두하고 이런 걸 먼저 풀고 제대로 문제를 가져가면 이거라도 건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에 대한 약점이 있는데 이것까지 약점을 드러내버리면 나올 수 있는 성적이 4밖에 안 되죠. 기본적으로. 3월달, 4월달 나오는 성적과 6월달까지는 별로 안 바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6월달까지 N생 애들 별로 시험 안 봐요. 작년하고 재작년 트렌드가 뭐냐면 반수할 때 많이 들어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전체 재수생 애들에서 반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재작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애들이 일단 학교까지 가보거든요. 근데 의대정원 늘어나면서 이런 애들이 생겨요. 약대 붙은 애들. 그 다음에 성소한 정도까지의 공대 애들. 걔네들이 학교 반 정도 다니다가 9월달 모의고사부터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6월달까지 걔네 기말고사 걸렸기 때문에 6월달은 그냥 자기가 따로 봐요. 방학 때 7월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결과로 노출이 안 돼요. 생각보다 6월달 평가는 애들이 많이 안 본다는 거죠. 근데 9월달에 그 인원이 가장 확 늘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부터는 뭐 할 거니까 방학 때부터는 반수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걔네가 6개월 정도 안 했어도 우리보다 공부량이 원래 많아요. 왜? 공대들은 약간 이런 애들 수학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컨설팅 할 때도 물어보면 수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어차피 1이니까. 대신 걔네들이 막판에 또 9월부터 수학 공부하는 거는 표점 때문에 그래요. 걔네는 어차피 정시 보는 애들이잖아요. 의대나 이런 데를 갈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가 수학 자체 1등급이 목적이 아니라 표점 1등급에다 더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3 애들이 미적 1등급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1등급 나와도 결국 수능에서 미끄러진 경우가 많은 게 걔네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퍼센티가 밀린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올 거고 이제 숙제 적어 드릴게요.